환절기 폐렴에 맞서는 특급 노하우, 호흡기 전문 한방 주치의, 황준호 한의학 박사의 폐렴 막는 주간단 해결책 지금 공개합니다. 아유,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 환절기 폐렴을 이길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황준호 한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폐렴이 생긴 공간인 폐포라는 공간은 우리 기도, 상기도, 하기도에서 전체의 기도로 보자면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코와 목, 그리고 기관지를 거쳐서 거기 우리가 폐포로 위치하는 공간에 가기 때문에 장기로 치자면 왕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 안전 장치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자면 코와 그다음에 입과 인두 그리고 기관지가 그런 부위에 해당되고 우리 인체에서 생기는 콧물, 그다음에 코털 그리고 기침 같은 경우가 폐렴을 예방하는 안전 장치, 3대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콧물 많으면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코털도 그렇고 콧물도 좋은 거였네요. 네, 비정상적으로 많은 콧물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증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강아지를 고를 때 건강한 강아지는 코를 만져봐서 촉촉한 강아지를 고르란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코도 그렇고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지만 점막에 들어오는 항원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고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한 콧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콧물 나오네. 기침하시더니. 이 코털하고요. 네. 콧물과에 이어 기침도 이게 보안장치 역할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면 낫지만 8주 이상 이제 지속되는 그 기침 같은 경우를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 기침의 원인을 확인해야 되고요. 기침이란 건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폐 보안견, 나의 폐에 어떤 신호등이거든요. 내 폐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네. 근데 그걸 내가 원활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지 그걸 반드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황준호 박사님, 폐가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이 폐 건강 챙기는 방법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제가 폐렴이 오는 부위를 장기에서 이제 왕으로 표현했는데요. 보통 장기에서도 왕을 지키기 위해서 졸도 있고 다른 뭐 이런 이제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졸에 해당되는 코를 잘 뚫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코부터 뚫어라. 네. 코가 지속적으로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만성 두통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네.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억력 감퇴도 유발하고 또 코골이도 심해질 수 있고 수면 무호흡 그리고 이제 폐쇄성 비염, 후각 장애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가 막히게 되면은 코를 풀면서 이 콧물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고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농증에 걸릴 수가 있는데 흔히들 구취에서 입에서만 나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농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코에 그 농이 많기 때문에 입에서 그 농 냄새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힌 경우에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또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급성 편도염 그리고 인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코 막힘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네. 막힌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방법 있죠? 네, 있습니다. 비염으로 코가 막혀서 코 수술도 하셨고 지금도 불편해서 양압기까지 하고 있다는 염경환 씨를 앞으로 모셔서 코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박수로 청할 일이 아니야. 아니,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야. 막힌 사람한테는 얼마나 뚫어줬으면 하겠어요. 간절하시죠? 지금도 코가 막혀요?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입으로 같이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이쪽 한쪽을 막으면 숨소리가 어떡하니? 짹짹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좀 많이 답답하니까 입으로 네. 티 안 나게 호흡을 하고 제가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흥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지금 특히 이제 왼쪽 코 같은 경우는 이제 흥하고 불 때 통기감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잘 뚫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연경환 씨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저항감이 굉장히 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방법을 배워오기 전에 어느 정도 막혀 있는지 콧김으로 촛불 끄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가보죠. 네, 무슨 무한도전 같네요. 한번 해보죠. 그래요. 자, 사정거리 조금. 얼굴 다 해봅니다. 입김으로 안 꺼지도록 조심. 하나, 둘, 셋. 오, 하신 거. 하신 거. 어머, 하나, 네 개.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 해봐요. 아, 이건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그 정도로 바람이 안 나오나? 심각한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입니다. 20개 중에.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안 막힌 사람이 한번 꺼보실래요? 좋아요. 시 한번 해보시죠. 현지엽 씨가 한번 뭐 나올까 1등이 봐. 한번 해보세요, 1등이. 코를 그렇지, 풀고 왔어야 1등이. 되는데 이게 네. 아, 코가 막혔나? 아직도 코를 풀어야 된다고? 뭐가 나올까봐. 일단 관절이 야, 진짜 이거 무슨. 와, 1위하고 5위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아니, 거의 4배를 끄셨어요, 그러네요. 현정 씨가. 아무튼 자.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밖에 안 된 우리 영경아 씨 콧뻥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코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코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먼저 손을 앞으로 펴시고요. 이제 엄지를 키우시고 나면 엄지제왕 엄지를 키우고 나면 이 두툼한 부위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우리 인체에서 어제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여기를 만져주면 소화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체온이 있고 이렇게 두툼한 부위이기 때문에 마사지하기 좋은 부위입니다. 이걸 코 옆에 대십시오. 네, 그리고 체온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사지하듯이 충분히 주물러 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코 양쪽에 있는 영양혈 같은 부위는 이 어제혈로 자극하게 되면 코를 뚫어주는 혈자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체온도 높아지고 코가 뚫리는 효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해질 정도로 충분히 주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자연히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예, 잠깐 막히지만 이제 체온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사지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염에서 중요한 경우는 음압보다는 양압을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코를 흡입하는 걸 음압이라고 하는데 네. 음압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비강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마사지하면서는 바깥쪽으로 코를 풀어주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풀어주십시오. 흥흥 이렇게. 왕혜문 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어제혈이라는 건 폐경에 있는 경락에 있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어제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건강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붉은 경우에는 폐에 열이 많다. 또 너무 하얀 경우에는 폐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진단도 하면서 반면에 이 부분이 이제 만성 혈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꺼진 경우는 저분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자극하냐면은 바로 콧방울 옆에 있는 이 영향혈자리를 자극하는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영향이라는 거는 향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혈자리를 자극한다라는 것은 이 코 쪽에 있는 염증을 좀 잡아줄 수 있고 이제 코로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극을 좀 해줘서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마사지할 때 요거를 2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좋지만은 이 어제혈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따뜻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 부분이 촉촉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영경아 씨 해보니까 어때요? 다람쥐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다람쥐 같네. 도토리 어디 있어? 아니, 이게 세게 할수록 좋은가요? 너무 세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코라는 건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를 빨리 덮이기 위해서 혈관이 아주 얇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자극만 봐도 코피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게 자극을 줄 경우에는 이제 코의 혈관이 약한 분들은 코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를 위해서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확 뚫리는 효과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때요? 지금 뚫렸어요?
어머, 많이 나아졌네. 그럼 영경아 씨 코가 얼마나 뚫렸는지 다시 한번 촛불을 꺼봐야겠죠. 마사지 전에는 몇 개 했죠? 아까 4개 네 개. 떴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래. 자, 자, 지금 몇 개까지 자신 있습니까? 그래도 2배, 8개까지는 여덟 꺼지지 개. 않을까요? 네, 자. 네, 확실히 이게 운동을 했으니까. 자, 5위는 바로 염경원에게 찾아온 폐 건강 적신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쪽을 막으면 숨소리가 홍기감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만 잘 뚫어줘도 폐렴을 막을 수 있다. 코를 뚫어주는 혈자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체온도 높아지고 코가 뚫린 효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염경원은 시원하게 코를 뚫고 폐렴을 막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웬일이야? 그건 내일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황준호 박사님 이 폐가 좋아지는 이 코 마사지법이요 하루에 그래도 몇 번 정도를 해야 이 최고의 또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건조한 공간에 있거나 코막힘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 하루에 수차례 뭐 3번 이상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코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생각날 때 한 번 정도씩 총 3번 정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집에서 그냥 쉽게 폐 건강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리가 코가 막혔다 뚫렸다는 본인의 호흡을 통해서 너무 빨리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혀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코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 세균의 감염도 증가되지만 그 자체로 혀 자체가 마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혀가 마르기 시작하면 생기는 반응들이 혀에 설태가 낀다거나 이제 하얗게 끼는 사람들이 있고 누렇게 끼기도 하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혀가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우, 혓바닥도 누래요. 예, 이제 이분은 담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담배 자체가 백태를 바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체형도 날씬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런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이 폐기종이랄지 결핵 같은 이런 이제 호흡기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태가 저렇게 낀다는 건 쉽게 말해서 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를 오래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점조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폐는 아직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폐기종이 오고 있다는 건 폐 구멍이 뚫린다는 이야기고 저런 설태가 끼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폐기종의 진행 속도가 폐기종이세요, 지금? 맞아요. 폐기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폐기종이 진행되고 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거울 봤을 때 혀가 저렇게 이제 백태가 끼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칫솔 진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칫솔 진로 하면 이제 혀에 있는 백태를 벗길 수는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기도랑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혀에 낄 때 기관지 쪽도 같이 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어내는 건 일부지만 혀에 백태가 끼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관지 아래쪽에도 그런 가래들이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혀에 백태가 끼고 혀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은 기관지에서 가래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사실 황 박사님이 카메라 딴 데 비출 때 저보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왜 그러신 거예요? 10년 전에 금연 시작했는데 아까 5등으로 가장 하위권으로 나오셔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혀에도 드러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시면 혀가 네. 갈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미세하게 자잘자잘하게 자글자글한데 저런 게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저렇게 혀가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점막이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약간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1등 혀를 좀 보시죠. 네. 푸른 느낌이 나네요. 네, 선홍빛으로 촉촉한 혀, 네, 반짝이 있는 저런 형태가 건강한 혀고요. 아유, 오늘 날 잡았어. 예, 염경아 씨처럼 저렇게 이제 갈라짐이 생긴다는 건 병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폐가 천천히 이제 일종의 노화 과정을 겪는 거고요. 우리가
오징어나 뭐 이렇게 이제 꽃감 같은 걸 말라보면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네. 이제 혀가 쪼글쪼글해질 때 기관지가 같이 쪼글쪼글해지고 우리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확장을 돼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힘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점액도 마르고 혀의 침도 말라버리면 그 침이나 점액송에 들어있는 면역 글로불린이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서 나쁜 음식이 들어오는지를 차단을 못하니까 우리는 쓴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가 말라 있을 때는 쓴맛에 더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음식이 들어올까 봐 맛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니까 쓴맛을 많이 갑자기 느끼게 된다고 해도 역시 이제 그 점액이나 이런 게 기관지 쪽도 마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재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우리가 폐렴이라는 게 특히 65세 이상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입이 쓰다. 그렇죠? 젊은 분들은 입이 쓰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면 입이 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맞아요. 입이 쓰는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이 폐렴에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체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체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름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음성도 변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액의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입이 쓰다는 말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들이 폐렴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특급 방법. 과연 그것은 또 뭘까요? 다음은 그래서 코 속 온도를 높여라입니다. 건강 폐를 원한다면 코 속 온도를 높여라. 아니 그 막힌 코를 뻥 뚫었는데 굳이 온도까지 높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을 위해서 들여 마시는 공기 온도는 22.5도 정도의 온도인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폐로 들어갈 때는 36.9도 그 정도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 한 10도씨 정도 이제 높여주는 역할을 이제 보통은 코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폐로 넘어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폐 기능 검사에서 위험 경고를 받은 분들도 코 속 온도를 높이면은 폐 건강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나오십시오. 네. 3위, 4위 나갑니다. 네. 이쪽으로.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코 속 온도 높일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결이 있습니까? 네, 비결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이 안에요? 네. 예, 잠깐만요. 네. 예. 덥게 여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나무 조각이 있는데요? 나무 껍질인데요? 이거 뭐 계피도 아니고. 봐도 알 수가 없네요. 한약 냄새가 나요. 야, 이게 향이 진한데요? 네, 향이 진한데요. 이제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유금피라는 약재입니다. 아, 유금피. 예, 느릅나무의 나무 껍질에 해당되는데요. 비염, 축농증에 효과가 있고 콧물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기침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유금피 차를 통해서 유금피 차를 만들고 유금피 차를 훈증을 하는 방법으로 비염의 코 속 온도를 높여보는 걸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를 만들어 먹는 거군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유금피는 유금피 차를 만드는 방법은 물 2리터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유금피 30에서 40g을 넣고 처음에는 고온으로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온도를 낮춘 다음에 1시간 조금 더 이렇게 끓여주시고 나면 유금피 차가 완성되고요. 그 유금피 차를 이제 외출하실 때는 충분히 끓여서 다시 보온병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셨다가 이제 건조한 공간이 오거나 코가 많이 막힐 때 유금피 우리가 가지고 나간 보온병을 열고 그 수증기를 충분히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코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소금 타가지고 이렇게 코로 마시면 코가 좀 뚫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코 청소하시는 분들도 네, 많았거든요. 좋은 방법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아주 추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름에 코가 막힐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우리 그 식염수 세척 이런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를 보통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식염수 세척을 할 때 그 이제 차가운 기운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코의 온도를 좀 차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 그리고 실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분피 차를 통한 혼증이 보다 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목이 안 좋을 때 이제 느릅나무 껍질이잖아요. 그걸 유분피라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느릅나무 껍질 다려서 갖고 다니면서 마셨더니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유 자기가 한 거 엄마가 해줬겠지. 제가 구해가지고 저 혼자 삽니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걸 마셔도 되고 혼증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뜨겁게 보관하셔서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은 뜨거운 수증기는 한 5분, 네. 또 길면 10분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대셔서 충분히 흡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수증기가 보통은 떨어지는 식어지는 이제 단계가 오면 차로 이렇게 마셔주셔도 됩니다. 오, 일석이조네요. 네, 어우 뜨겁네. 어떻게 방법? 네. 그래서 시범을 아주 김이 가까이, 나네요. 아주 가까이 대주십시오. 충분히 이제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코가 뒤지는 않나요? 네, 충분히 이제 수증기를 흡입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안경에 김이 서리면서 네. 그리고 수증기 자체는 이제 한 번씩 끓여서 나온 증기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기도까지 넣는다는 생각을 충분히 흡입을 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코가 예. 촉촉해지네요. 촉촉해지고 훈훈한 기운을 받으. 향도 좋고 네. 지금 코로 딱 하니까 코가 이렇게 뻥 뚫린 걸 느끼잖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추울 때 날씨 건조할 때 많잖아요. 집에다 큰 냄비에다 저희 약재를 넣고 끓이게 되면은 집안 전체가 굉장히 습해지고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집에다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큰 냄비에다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훈증은 얼마 동안 해야 효과가 좋은가요? 보통 이제 수증기만 잘 나온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왜 난로 때우고 난로 위에 보리차 주전자 올려놔서 막 보리차 끓어서 나오고 김 나오고 교실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가 더 독감 감기 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예, 건가요?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선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조는 날씨를 이제 추운 날에 덮이기 위해서 난로뿐만 아니라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었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난로와 주전자의 방식이 없어지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 건조해요. 지금 굉장히 건조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들이 가끔씩 자기 피부 관리의 비결을 말씀해 달라고 할 때 자기는 어떠한 공간에서도 차를 타도 히터를 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네. 건조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부에 주름살도 생길 수 있고 피부의 노화도 촉진되지만 기관지 안쪽이나 코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코만 좀 이렇게 훈증을 쐬었을 뿐인데 온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정말 내가 그 개들 보면 코가 촉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제 여기 부위가 아주 촉촉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 사우나 하는 기분도 네. 나고 말이죠. 아 그래요? 그 훈증도 좋지만 차처럼 마셔도 유분피의 효능과 수분이 몸에 흡수되는 거 그거 똑같은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폐에 있어서 디톡스라는 방법은 그냥 먹어서 대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입구와 출구가 같은 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증기 형태로 폐로 들어오게 되면 네. 기도를 적시는 효과와 이제 비강을 적시는 효과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훈증의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폐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 마사지와 코속 온도 높이기를 배워봤는데 세 번째 폐 건강을 위한 비법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코를 한번 뚫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입안이 마르지 않는지, 목에 가래가 끼는지를 확인했고요. 네. 세 번째는 폐를 청소하자입니다. 네? 폐 청소는 처음 들어봐요. 장 청소는 들어봤어요. 예. 장에 있는 뭐 우리 찌꺼기는 설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장 청소를 통해서 다 배출할 수가 있지만 폐는 아래쪽에 쌓여 있는 찌꺼기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기도들을 올라온 다음에 입으로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폐를 꼭 청소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래 한번 뱉으려면 부모님이 이렇게 애쓰셨던 소리가. 아니 그러면요 혹시 여기 이제 뭐 가래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좀 뭐가 칼칼하거나 이러면 따뜻한 차를 마셔서 뭔가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그거랑은 또 전혀 청소랑 상관없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네, 지금 조양기 씨가 말씀하는 방법들이 네. 이제 우리가 폐렴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래가 있다라고 체크돼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꼭 물어봐요. 이제 실제 나오는 가래가 있는지, 가래 색깔은 어떤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조양기 씨 같이 느낀 것들을 이물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출되는 가래는 아니지만 점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끈끈해지면서 달라붙게 되세요. 이제 그분들은 가래가 나오냐고 물어보면 별로 나오진 않는다. 또는 아니면 좀 흰색인 것 같고 좀 끈끈하다. 이럴 때는 저런 식으로 뜨거운 차를 먹는다랄지 훈증하는 방법이 좋고요. 성격이 급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죠? 아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끈끈한 침을 계속해서 이렇게 뱉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기관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만들어낼 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위험한 방법들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제대로 청소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래의 특징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엽으로 폐 아래쪽을 하엽이라고 하는데요. 하엽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건강한 폐는 공기가 들어가면 까맣게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음영 같은 경우는 폐 하엽 쪽으로 가래가 쌓인 모습들이고요. 아, 저 하얀 부분이 다 가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 어떻게 못 저런 질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인데요. 이제 가래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래를 뱉어내는 게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눕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침, 우리가 가래가 흘러나오다 보면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쓰레기인 가래를 폐에다 넣어두고 있는 게 되거든요. 이제 그 세월이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폐 아래쪽에 쌓인 가래가 저런 형태로 염증을 만들게 되고 폐 하엽을 침범해버리면 나중에는 살도 빠지고 염증도 극대화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제거합니까, 저런 가래를?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보통은 무릎이 상하기 때문에 활동량도 떨어지고요. 건강한 사람은 줄넘기를 하거나 또는 헬스를 통해서 가래를 모으고 배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무릎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가만히 앉아만 있기 때문에 가래 배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그 평소에 가래라는 거는 생겼을 때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래가 생기기 전에 내 가래가 나가는 길을 잘 원활하게 뚫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가래가 생길 때 잘 배출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건강할 때부터 폐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자, 폐 속의 쓰레기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네. 자진해서 나오세요. 네. 알아서 나오죠. 네, 알아서 나오세요. 어디까지? 3, 4, 5등이에요. 3, 4, 5. 야,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가 훌라후프를 추천합니다. 그 훌라후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기에 가래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훌라후프 같은 걸 하는 목적 자체가 폐를 흔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한 분들, 또 힘이 좋은 분들은 조금 더 높이 훌라후프를 위치해서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민자 몸매나 이제 배가 좀 있는 분들은 위에서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흔들시면 장도 움직여주고 실제 장의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장이 좋아져야 또 가래가 적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폐를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모아주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해줘야 돼요?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운동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한 이마에 땀이 약간 촉촉하게 맺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조금 널찍하게. 이걸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해봤는데. 그때 일단 하신 대로 돌려보실래요? 자. 아니 이게 역시. 조양기 씨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아요. 저기 건강한 사람일수록 위로 올려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몸통을 돌려라 아니에요? 잘한다. 와, 잘하신다. 어머. 아, 네. 오정현 씨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못해요. 저기 무용 무용과. 저는 못합니다.
폐 괜찮으세요? 전혀 못합니까? 금방 땀 나겠는데. 야, 역시.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진짜. 하여간 그러니까 이 훌라후프도 순위가 정해지네. 이거 잠깐 했는데도 진짜 땀이 땀이 뜨거워지는 촉촉하게 이게 올라오네요. 예. 이 기관지 약한 분들은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에도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운동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냥 훌라후프가 잘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면 안 돼요? 있는 것처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평소에 자주 하셨잖아요, 이거 하셨잖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흔들어줘야 털어줘야 돼. 흔들어주고 털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더 위로해서 돌리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폐 같은 경우는 이제 횡격막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흔들어주는 게 좋긴 한데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위쪽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건강이 나빠진 분들은 위쪽에 하기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허리로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가래는 꼭 뱉어라,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화장을 하니까 코를 이렇게 흥 풀면 화장이 다 지워지니까 저는 코를 이렇게 뒤로 좀 삼켰어요. 그래서 입으로 잘 뱉어냈거든요. 이게 어떤지. 우리가 비염일 때 뱉어냈던 이 콧물을 처리하기 곤란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화장을 하니까 코를 이렇게 흥 풀면 화장이 다 지워지니까 저는 코를 이렇게 뒤로 좀 삼켰어요. 그래서 입으로 잘 뱉어냈거든요. 이게 어떤지. 우리가 비염일 때 뱉어냈던 이 콧물을 처리하기 곤란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그렇죠, 안으로 마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이 콧물에 있는 걸 완벽하게 석션해서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부비동에 고이면 그런 흠음하는 동작이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충농증을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흠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압이라고 하는데요. 빨대를 빨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음압을 걸면 걸수록 코가 점점 좁아지세요. 통기감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에서 중요한 건 흠흠이 아니라 흥흥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 뱉어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근데 이게 코가 습도가 적정하고 점맥이 촉촉할 때는 코가 물이 잘 뱉어지는데요. 근데 코가 막혀 있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흥흥 무리하게 하다 보면 중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물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적절히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훈증을 하고 나면 코가 물켜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양압을 거는 식으로 흥흥을 해주게 되면 통기감도 좋아지고 보다 직접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코 속 온도를 높여 코를 뚫는 비법. 양손에 엄지를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은 후 엄지 아래 두툼한 부위 어제 혀를 코 옆에 대고 부드럽게 코를 마사지해준다. 코 속 온도를 높이는 유분피 차 끓이는 법. 물 2리터에 유분피 약 40g을 넣고 센물로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1시간 정도 더 끓인 후 따뜻한 유분피 차를 보온병에 담는다. 보온병을 코에 가까이 대고 5분에서 10분간 훈증한다. 뱃속 쓰레기 가래 배출 운동법. 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로 훌러후프를 돌린다. 위쪽에서 돌리는 것이 어렵다면 허리로 내려 20분간 돌린다. 매일 10분간 훌러후프를 돌려 폐를 흔들어주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된다. 감기나 독감쯤으로 가볍게 여겼던 폐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감기처럼 올 수 있지만은 그 파괴력은 암보다도 심혈관 질환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폐 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배운 디톡스 호흡법, 또 폐렴을 이겨내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하루에 하나씩만 시작하신다면 폐는 물론이고 전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엄지의 제왕!